네, 저와 함께 그리기 연습을 더 해보겠습니다. 한복 입은 모습을 한번 그려볼게요. 한복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복의 동정은 Y자예요.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Y입니다. 이게 반대로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옷고름은 오른쪽으로 향하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여자 거는 저고리로 좀 짧게 그리고 여기는 약간 둥글게. 물론 요즘 나온 한복은 여기가 거의 일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치마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복에 신는 버선, 버선도 그려보고요. 또 복주머니도 그려볼 수 있겠죠. 복주머니의 형태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에 쓰는 배씨 머리띠라고 하죠. 뭐 이것도 형태가 너무 다양해서 이렇게 옆에 이렇게 쓰죠, 머리에. 그리고 동그란 것도 있어요. 동그란 모양도 있고, 또 어떤 건 요즘에 나온 거는 약간 이렇게 입체적으로 호박 무늬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머리에 장식을 하죠. 자, 이번에 남자 걸 한번 그려볼게요. 남자도 마찬가지로 동정은 똑같이 Y자예요. 옷걸음은 오른쪽으로. 남자는 옷걸음을 좀 짧게 그리고, 요즘 남자 한복은 이 옷걸음 자체가 없는 것도 많아요. 약간 이렇게 허리에 띠가 많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조끼 형태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입는 남자 한복을 그리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조끼죠. 여기에 이 안에 이제 저고리가 있겠죠. 그리고 바지. 네. 남자 한복은 정말 형태가 또 너무 다양해요. 여자 거만큼 다양한데, 저고리가 이렇게 길게 좀 있는 것도 있지만 좀 짧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단추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속에 있는 거하고 완전히 구분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팔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생긴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 한복 중에서 저고리가 당이 아시나요? 당이 저고리도 있어요. Y자를 그리고 옷고름 그리고, 당이는 옛날에 이제 궁중에서 많이 입었던 요런 한복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요런 거는 이제 팔을 안쪽으로 잘 넣기도 해요. 그래서 옆에다 다시 그려보면요. 요즘 한복들은 이렇게 옷고름이 꼭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많이 있어가지고, 보시고 관찰하시면서 그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팔을 이 안에다 집어 넣을 수도 있죠. 이렇게 치마를 그리면 되겠죠? 네, 한복을 자세히 그려보면은 우리 아이들이랑 한복에 대해서 더 관찰해 볼 수 있겠어요. 이제 사람이 입은 거를 그린다, 내가 내 모습을 그린다 할 때는 자신의 얼굴을 먼저 그리는데, 우리 아이들이 얼굴의 이 크기를 가늠하기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종이는 이만한데 얼굴은 정말 작게 그린다던가. 그래서 한 요 정도 크기로 한번 그려볼까 하고 동그라미를 먼저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귀도 그려보고 눈도 그려보고, 물론 잘 그리는 친구들은 동그라미로 굳이 안 그려도 너무너무 잘 그려요. 그러니까 연습이 중요한 거예요. 계속 그림을 그려보는 연습을 하면 아이들의 실력이 느는 게 우리 교사들이 보기에도 눈에 띄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일단 여자친구를 그리고 있어요. Y자로 그리고 여기 뒤에 이제 댕기머리 따은 것도 그릴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옷고름 말고 단추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긴 한복도 요즘 많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허리가 따로 보이는 것도 좀 있어요. 그 대신에 옷고름이 없는 대신에 여기에 이렇게 옷고름처럼
장식이 또 있는 한복도 있죠. 이렇게 치마가 있어요. 네. 손은 뭐 아이들은 이렇게 막 자세하게는 못 그리지만 손가락 5개 정도는 표현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해 줘도 좋겠죠. 뭐 복주머니를 달고 싶다 그럼 이렇게 달아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동그라미로 시작하는 얼굴을 그려봤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반달이라 그럴까요? 약간 U자 모양으로 먼저 한 다음에 모자를 쓴 모습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머리카락도 보이고 우리 남자친구들 한복에 이렇게 쓰는 거 많이 있잖아요. 이거 이름이 복 뭐였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렇게 얼굴을 그리고 옷걸음은 아니 동정은 Y자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쓸 때는 또 어울리는 한복이 따로 있죠. 그래서 좀 그거에 맞게 어울리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묶는 것도 있죠. 이런 한복은 또 소매가 이렇게 넓은 것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랬죠. 근데 요즘에는 뭐 거의 넓지 않게 나오지만 그 뒤에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또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생긴 건지 보여주면 또 그런 오해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한복 그리기였습니다. 이번에는 할로윈에 관련된 거를 그려볼게요. 할로윈에는 우리 친구들이 사탕을 많이 받아요. 호박바구니에 사탕을 많이 받죠. 근데 호박바구니가 보통 눈이 이렇게 세모나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입을 크게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이게 세모로 돼 있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받죠? 사탕을 받죠. 사탕도 그려보고 또 이거는 뭐 막대 사탕 아닌 거 다른 여러 가지 사탕도 그려보고 그 다음에 또 할로윈데이 때 우리 친구들이 박쥐를 많이 그리더라고요. 박쥐가 어떻게 생겼냐고 묻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박쥐 날개를 크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네, 또 할로윈에 볼 수 있는 거 거미줄을 한번 그려볼게요. 거미줄은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점점 크게 거미줄을 지어갑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 뭐 거미를 그려도 되겠죠? 할로윈 거미. 거미는 다리가 8개라는 것도 알려두시고 또 귀여운 유령도 그려볼까요? 근데 약간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그렇지만 유령처럼 한번 그려보고 또 마녀 모자, 또 마녀 한번 그려볼게요. 옆모습으로 해서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빗자루 타고 날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그려보고요. 할로윈데이는 우리 아이들이 의외로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호박도 한번 제대로 그려볼게요. 이런 거 그리는 것도 되게 흥미를 많이 느끼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는 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따라갈 필요도 있습니다. 뭐 굳이 뭐 할로윈데이를 하느냐. 근데 뭐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안 하기도 또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호박도 그려보고 이런데 색칠해도 되고. 네,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가랜다도 그려보고 할로윈 장식품들도 이렇게 모빌도 그려보고 사탕 달아놓은 거.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또 너무 무서운 거 그리면 안 됩니다. 네, 할로윈데이 그림을 또 예쁘게 한 장의 종이에다가 포스터처럼 우리 아이들이랑 꾸며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관련된 그림들을 그려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눈사람이에요. 눈사람은 이렇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눈덩어리를 두 개 올리죠. 근데 또 외국 눈사람은 눈덩어리를 3개를 많이 올리죠. 이렇게. 그래서 눈은 뭐 편한 대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그리면 좋겠죠? 뭐 당근 모양도 이렇게 해도 좋고요. 모자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는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올라프처럼 나뭇가지를 해줘도 좋고, 또 이런 장갑을 그려도 좋겠죠. 주머니도 한번 그려보고. 네, 눈사람이었어요. 자, 또 겨울에 잘 쓰는 소품들이 있죠. 장갑도 그려보고, 장화도 그려보고, 겨울철에 신는 신발이나 이런 것들은 또 털이 많이 달려 있으니까 이렇게 털부츠도 그려도 좋아요. 이렇게 털 이렇게 달려 있는 거, 이런 것도 그려보고, 또 겨울옷을 입은 어린이도 그려볼게요. 목도리를 해야죠. 겨울은 추우니까. 목도리도 하고, 두꺼운 옷을 입었어요. 두꺼운 외투에 장갑도 껴요. 이렇게. 장화도 신고 이런 옷을 그려봐도 좋겠죠. 밑에도 막 털 더 그려도 되고요. 이걸 여자친구라고 싶으면 여기에 이거를 치마라고 생각해도 되고, 머리도 길게 해도 되고요. 네, 또 기마개를 낀 친구는 옆에다가 이렇게 기마개를 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죠. 네. 여기는 털목도리예요. 그리고 요즘 이렇게 단추가 2개씩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려볼 수 있겠죠. 이거는 약간 여자 옷 같죠? 이런 그림들의 예시를 보여주거나 선생님이 그냥 옆에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흥미를 막 끌어요. 그러면서 모방을 해보려고 하죠. 모방해보면서 따라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그림 실력도 많이 늘어난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도 되고, 또는 여기에 이렇게 따로 그려도 돼요. 네, 이렇게 그려도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아이들이랑 글씨도 한번 써보자 그러고, 이렇게 장식도 한번 해보자 그러고. 네, 글씨를 쓸 때 또 교사가 또 너무 막 이렇게 쓰면 좀 어려워하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흉내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따로 뭐 대문자나 소문자로 써줘도 괜찮고요. 이렇게 해서 또
밑에 선물 같은 거 놓여져 있는 것도 그려도 좋겠죠? 선물 한번 그려볼까요? 선물은 뭐 이렇게 리본 그리고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그려도 되겠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한번 그려볼게요. 산타 할아버지는 코를 빨갛게 이렇게 그릴게요. 수염도 크게 그리고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잔뜩 갖고 오는 그런 모습을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선물은 여기 뒤에다가 잔뜩 가지고 올 건데 여기에다 그리기 좀 어려우면 뒤에다가 그려요. 네, 이렇게 그리고 또 루돌프도 그려볼게요. 자, 루돌프가 서 있어요. 사람처럼 서 있는 루돌프. 자, 이번에는 루돌프가 끄는 마차를 타는, 마차는 아니겠죠. 썰매를 타는 산타 할아버지를 그려볼게요. 루돌프를 먼저 그릴게요. 물이 너무 얇게 된 것 같아요. 코를 좀 강조하고 자, 여기 점박이도 좀 몇 개 그려주고 자, 여기에서 이제 끈을 이렇게 매달아요. 그래서 썰매를 그려요. 자, 이 안에 산타 할아버지가 타고 있을 거예요. 썰매. 산타 할아버지가 타고 있습니다. 수염. 제가 좀 빨리빨리 그리고 있어요. 또 너무 늦게 그리면 우리 듣는 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좀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빨리 그리라고 그런 건 아니고 천천히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계속 그리다 보면 실력이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잘 그리지 않아도 우리 영유아들은 선생님이 뭘 그린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신기해하고 매우 좋아한답니다. 이렇게 하늘을 날고 있는 산타 할아버지 그려봤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눈 오는 모습을 자주 그리거든요. 네, 눈 오는 모습을 그리는데 어떤 친구들은 눈 결정체를 그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눈 결정체가 어떻게 생겼을까? 막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쉽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그려서 여기를 이렇게 생선뼈처럼 그리는 거예요. 네, 다음에 눈 결정체 오리는 것도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건 제가 8개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애들이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6개 정도 해볼게요. 이것도 뭐 방향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약간 하트처럼 눈 결정체를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생선뼈처럼 꼭 안 해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애들이 어려워하면 이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여기를 뭔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도 되겠죠. 네, 여러 가지 눈 결정체도 그려봤어요.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것도 뭐가 있을까요? 리본. 크리스마스 트리에 우리 리본 많이 달잖아요. 그리고 이런 지팡이 모양의 사탕, 이런 것도 많이 달죠. 네, 그리고 뭐 포인세티아 열매. 네, 이렇게도 그려볼 수 있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 수 있는 예쁜 구슬. 이렇게 구슬도 많이 그려보고요. 지난번에 색종이로도 한번 해봤죠. 네, 여기 안에다가 이제 뭔가 들어있는 거를 그려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그림이었습니다.